자, 인수분해입니다. 인수분해. 하나의 다항식을 두 개 이상의 다항식의 곱으로 나타낸 것을 인수분해라고 하죠. 그 반대 개념이 전개였고요. 그래서 인수분해와 전개는 반대 개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특히 기본적인 인수분해 공식은요. 중학교 때 다 다뤘던 겁니다. 자, a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의 제곱은 a 플러스 b 전체의 제곱이 되고 a제곱 마이너스 2ab 플러스 b제곱은 a 마이너스 b의 제곱.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닙니까? 자, 합차 공식도 기억해 보세요. a제곱 빼기 b제곱은 a 더하기 b 곱하기 a 빼기 b로 표현되고 3번, 4번 공식은 2차 방정식에서 만났던 그런 공식 아닙니까? 2차 방정식을 공부하면서 학습했던 공식이고요. 자, 우리 지금 고등부에서는 고등학교 올라와서 요것만 지금 제대로 공부하면 되는데 5번 공식 중요하고요. 6번, 7번, 8번, 9번 공식은 다 중요합니다. 자, 특히 5번 공식은 a 플러스 b 플러스 c 전체를 제곱한 전개식에서 만들어졌던 거예요. 외우셔야 됩니다. 자, 6번도 익숙할 거예요. 이것은 a 플러스 b의 세제곱 형태가 되고요. 당연히 얘는 a 마이너스 b의 세제곱 형태가 됐던 거 기억하시죠? 예. 자, 7번 공식은 이것도 많이 나왔던 거죠. 앞에서 a 플러스 b 곱하기 a의 제곱 마이너스 ab 플러스 b제곱 이렇게 여기는 a 마이너스 b를 인수로 갖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표현된다. 이런 겁니다. 자, 요거 하나만 한번 보여볼게요. 자, a의 세제곱 마이너스 b의 세제곱 요것이 a 마이너스 b에다가 a의 제곱 플러스 ab 플러스 b의 제곱이 됩니다. 자, 이것은 우리 조립제법 인수정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거 한번 인수정이 쪽으로 한번 가봐서 접근해 보려고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요. x의 세제곱 마이너스 b의 세제곱이라는 어떤 다항식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지금 a라는 것을 살짝 x로 바꿔서 접근하고자 합니다. 자, 그럼 여기다가 어떠한 x 값을 집어넣으면 0 되는지 한번 살펴보시는 거예요. 예, x 들어갈 자리에 b를 집어넣으면 0 되죠. 그 얘기는 x-b를 인수로 가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얘만 찾으면 돼요. 찾는 방법은 조립제법 쓰시면 됩니다. 자, 여기 x세제곱 1이고요. x제곱은 0이고 x의 1제곱도 0이고 자, 상수항은 마이너스 b세제곱이었고요. 야, 지금 x-b로 나누기 때문에 여기 b를 기록하셔야 되고요. 순차적으로 내리고 곱하게 되면 b가 될 거고 자, 더하면 그냥 b입니다. 곱하면 b제곱이 될 거고요. 자, 더하면 b제곱, 자, 곱하면 b세제곱이 되어서 나누어 떨어지는 상황이 됩니다. 당연하죠. 인수정리 아닙니까? 따라서 x의 제곱, 자, 마이너스, 플러스 bx, 그리고 b의 제곱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x를 원래 뭐였던 겁니까? x값이 a였던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식은 당연히 a의 세제곱 마이너스 b의 세제곱은 자, a 마이너스 b의 자, a의 제곱 ab, ba랑 ab랑 똑같죠. 자, ab 쓰고요. 플러스 b의 제곱으로 인수분해 되겠다. 이게 결론이 됩니다. 이렇게 증명할 수 있어요. 자, 8번째 공식이요.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 중요한 공식입니다. 반드시 챙기셔야 돼요. 이 공식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한번 읽어볼게요. a 세제곱 플러스 b 세제곱 플러스 c 세제곱에 마이너스 3abc는 a 더하기 b 더하기 c 곱하기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a가 됩니다. 여러분도 한번 써보시는 겁니다. 다시요. a의 세제곱 플러스 b의 세제곱 플러스 c의 세제곱에 마이너스 3 abc는 a 곱하기 a 더하기 b 더하기 c에 a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 더하기 c의 제곱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a가 됩니다.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자, 특히 여기에 있는 부분이 아까 우리 앞에서 공부했던 부분이 되는데요. 얘는 어떻게 식을 표현했는지 기억하셔야 됩니다. 요식만 보면 얘는 자, 2분의 1의 형태로 표현할 수 있었어요. a 마이너스 b의 제곱 더하기 b 마이너스 c의 제곱 더하기 자, c 마이너스 a의 제곱으로 표현했었습니다. 곱셈 공식에서 나왔던 개념인 거죠. 따라서 그를 다시 한번 표현하게 되면 2분의 1 숫자를 앞으로 보내게 되고 자, 2분의 1에 a 더하기 b 더하기 c 그리고 가로 열고 a 마이너스 b의 제곱 더하기 b 마이너스 c의 제곱 더하기 자, c 마이너스 a의 제곱으로 표현 가능하더란 얘기입니다. 특히 이것이 0을 만족한다라고 했을 때는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0이 아닐 때
이들이 0 된다. 그게 결론이 될 수 있고요. 이것이 0 된다라는 얘기는 A와 B와 C가 같은 형태를 유지해야 한다라는 것까지 포함할 수 있습니다. 즉, 이 녀석이 0 된다는 얘기는 이들이 0 된다는 얘기랑 같은 거거든요. 무슨 말이겠습니까? A의 세제곱 플러스 B의 세제곱 플러스 C의 세제곱이 3ABC와 같다라는 개념을 만나면 자, 이것이 0 된다는 얘기로 이해하셔야 돼요. 특히 그리고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0이 아니라면 지금 이 조건을 어디선가 만났다라면 여러분들이 판단할 수 있는 바로 나와야 될 개념은 A와 B와 C가 같아야 하는구나 라는 것까지 챙겨두시면 됩니다. 자, 9번 공식은요. A의 4제곱 플러스 A제곱 B제곱 플러스 B의 4제곱 공식입니다. 이 공식이요. 자, 이 공식 같은 경우는 치환을 잠깐 해볼게요. A의 제곱을 X라고 둬볼게요. 자, B의 제곱을 라지 Y라고 한번 둬봅시다. 그럼 이 식은 이렇게 되겠죠. 자, X의 제곱 더하기 XY 플러스 Y의 제곱 이렇게 표현되겠죠. 자, 이 식을 어떻게 접근하는지를 잘 살펴보시는 거예요. 자, 이 식은 x의 제곱에 플러스 2xy에 플러스 y의 제곱을 일단 만들어 두는 겁니다. 자, 같아지기 위해서는 마이너스 xy가 필요하겠죠. 이것이 완전 제곱식이거든요. 이 식을 잘 보면요. x 더하기 라지 y의 제곱을 표현하게 되고요. 요게 라지 x 곱하기 라지 y를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라지 x, 라지 y를 복원시켜 줍시다. 그럼 이것은 a 제곱이었었어요. 그럼 a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 전체를 제곱한 식이 될 거고요. 자, x가 a 제곱, y가 b 제곱이다 보니 이는 a 곱하기 b 전체를 제곱한 식으로 표현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제곱 빼기로 표현되다 보니 합차 공식에 의해서 한 번 더하고 한 번 더한 것으로 분해가 잘 되겠죠. 따라서 a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 플러스 ab라는 건 한 번 더하게 되고 a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 마이너스 ab로 한 번 뺀 식으로 이렇게 인수분해가 가능하더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게 9번 공식이었고요. 9번 공식도 반드시 챙겨 두셔야 됩니다. 인수분해 공식은 방법이 없죠. 암기 우선입니다. 자, 여러 가지 식의 인수분해요. 공통 부분이 있는 인수분해는 당연히 공통 인수로 묶어 주셔야겠죠. 또 공통 부분이 있는 다항식의 인수분해는 자, 반드시 공통 인수로 묶어서 처리하고 그것이 가장 기본입니다. 가장 기본인데 공통 부분을 묶지 못해서 문제를 못 푸는 경우는 없어야 됩니다. 자, 인수분해의 기본은 뭐라고요? 공통 인수로 묶는다였습니다. 두 번째는 x의 4제곱 플러스 ax제곱 플러스 b의 형태, 이를 보기차식이라고 해요. 보기차식. 자, 보기차식은 x의 제곱을 치환을 해서 접근하는 게 좀 더 수월합니다. 자, 그 다음에 문자가 여러 개인 다항식의 인수분해는 핵심이 내림차순 정리예요. 내림차순 정리가 핵심입니다. 특정한 문자로 내림차순 정리 후 공통부분이 있으면 공통부분으로 묶음 처리하면 되고요. 그리고 인수분해 공식을 적용해서 접근하시면 됩니다. 네 번째도 중요합니다. 인수정의를 이용한 다항식의 인수분해. 인수정의는 뭐였습니까? 특정한 x값에 무엇을 집어넣어서 0 되는 x값을 찾는 게 우선이었죠. 자, 기본적으로 x의 세제곱 마이너스 8이란 것을 인수분해하고자 할 때는 x 들어갈 자리에 2를 집어넣으면 0 되는 거잖아요. 그럼 나머지가 0 되다 보니까 뭘 얘기합니까? x 마이너스 2라는 것을 인수로 가지고 있고 요 뒤쪽에 뭐가 이렇게 표현되겠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특히 이 3차식 같은 경우 잘 보시면요. 일반적으로 뭘 이용합니까? 자, 일반적으로 얘는 조립제법 이용하죠. 한번 써볼게요. x의 세제곱 마이너스 8이라는 것이 x 마이너스 2의 조립제법을 원래 이용하게 되는데 공식을 적용해도 되지만 자, 한번 보여볼게요. 여기는 1 될 거고 2창은 0 되고 1창 0 되고 상수는 마이너스 8 됩니다. x 마이너스 2로 나눴기 때문에 여기 2가 들어가야겠고요. 내리면 곱하면 더하면 곱하면 더하면 곱하면 이렇게 돼서 0 돼요.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 x의
예, 제곱에 플러스 2x 예, 플러스 4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죠. 외우실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얘를 지금 모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x의 세제곱 마이너스 8이라는 것이 자, 2를 집어넣었더니 분명히 0 되는 게 당연합니다. 그러면 x-1을 자, x-1을 인수를 가지고 있겠죠. 뒤에 어떤 값인지 모르는데 찾고자 할 때는 이런 방법이 더 빠를 때가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세제곱이다 보니 여기 x제곱이 무조건 와야 합니다. 이렇게 곱했을 때 세제곱 만들어지죠. 그리고 마이너스 8이 있다는 얘기는 이게 마이너스 2다 보니까 뭡니까? 여기 4가 와야겠죠. 플러스 4가 와야 이렇게 곱해지면서 마이너스 8 만들어지겠죠. 지금 뭐만 채우면 됩니까? 이 가운데 1창만 잘 채우면 돼요. 그 1창은 여기에 2차의 개수가 없어요. 2차의 개수가 없다는 얘기는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2x의 제곱이 나오죠. 이게 없어져야 된다고요. 그러니 이렇게 곱했을 때 플러스 2x제곱 나오면 돼요. 그러니 플러스 2x가 따라오면 이렇게 곱해지면서 플러스 2x 제곱 만들어지면서 지워지겠죠. 답니다, 이게. 자, 그래서 조립제법 쓰지 않고 3차의 인수분해는 하나의 인수만 찾았을 때 접근하는 방식은 이게 좀 더 수월합니다. 뭐죠, 이게? 추론이죠. 우리 앞에서 x의 4제곱의 개수를 추론하라. x 4제곱의 개수가 뭔지를 구하라. 이거 전개 다 안 했잖아요. 어떻게 해야 x 4제곱을 얻어내는지를 추론했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3차 다항식의 인수분해에 인수 하나를 얻었을 때는 그 뒤에 곱해진 그 다항식이 2차가 될 게 분명하고요. 그 2차가 됐을 때는 대략 추론해서 찾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15번째 유형입니다. 공통인수가 있는 인수분해, 공통인수가 있는 다항식의 인수분해는 공통인수로 묶어내는 것이 가장 기본이었죠. 자, 240번 문제 봅시다. 자, 4x의 4제곱 마이너스 x의 제곱을 인수분해하는 문제예요. 자, 공통인수 x의 제곱이 됩니다. x의 제곱으로 묶어야겠죠. 그럼 4x 제곱이 있을 거고요. 마이너스 1 이렇게 보이겠죠. 자, 4x의 제곱 마이너스 1은 2x 플러스 1과 2x 마이너스 1로 합차 공식에 의해서 분해가 된다는 거 뭐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어요. 따라서 2x 마이너스 1과 자, 2x 플러스 1로 이렇게 분해하면 됩니다. 자, 공통 인수로 묶어내서 인수분해하는 것이 인수분해의 기본이 됩니다. 243번 문제 xy제곱 마이너스 xz제곱 플러스 y의 세제곱 마이너스 yz제곱을 인수분해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먼저 이게 좀 길지만요. 공통인수가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시는 겁니다. 자, 이쪽에 공통인수 x 보이죠? y의 제곱 마이너스 z의 제곱 이렇게 표현될 거고요. 자, 이쪽에 공통인수는 y가 보이네요. 따라서 y로 묶어봅시다. 그러면 y의 제곱 자 마이너스 z제곱 이렇게 표현될 겁니다. 자, 또한 y제곱 마이너스 z제곱 또한 공통인수가 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y의 제곱 마이너스 z의 제곱으로 묶으면 x 플러스 y 표현되겠죠. x 플러스 y 또한 이 식도 합차 공식에 의해서 한 번 더하고 한 번 빼는 식으로 표현할 수 있겠네요. y 플러스 z, y 마이너스 z 이렇게 표현되고요. 자, x 플러스 y 자, 이렇게 표현되면 자, 인수분해가 된 결과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공통인수가 보이면 묶어야 합니다. 자, 유형 16번째입니다. 인수분해 공식을 이용하여 인수분해를 처리하고자 합니다. 244번 문제 한번 볼게요. 다음 중 옳은 것을 묻는 문제입니다. 자, 첫 번째 보기를 봤더니 더하기로 표현되어 있는데 마이너스가 보이지 않습니까? 답이 될 수가 없겠죠. 자, 이는 합차 공식을 표현한 식이에요. 자, 한 번 더하게 되면 x와 y 플러스 z를 한 번 더해야 되고요. 뺄 때는 자, x와 x에서 y 플러스 z를 빼야겠네요. 자, 이 식으로 인수분해가 됐는지를 확인하는 문제예요. 자, 전개하면 이게 마이너스가 돼야 되므로 니은도 2번도 틀렸네요. 3번은요. 자, 3번 인수분해. 자, 일단은 이런 형태 같아요. 마이너스가 보이는데 이건 플러스예요. 일단 부호 자체에서 오류가 생겼기 때문에 3번 답이 될 수가 없음을 알 수 있죠. 예. 4번 볼게요. 4번도 4번이 잘 된 것 같죠. 자, x에 플러스
3y의 세제곱을 전개한 식이 자 4번 식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앞에 거 세제곱 x 세제곱 나올 거고 뒤에 거 세제곱하면 27 y 세제곱 나올 거고요. 플러스 3배의 앞에 거 제곱 뒤에 거 즉 x의 제곱 곱하기 3y 전체를 계산하면 되고 그 다음에 앞에 거 뒤에 거 제곱 3배의 앞에 거 뒤에 거 제곱 9y 제곱 이렇게 되겠죠. 자, 요 식이 좌변과 같은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좌변과 같아지죠? 여기 27y 세제곱도 보이고 이렇게 계산하면 9x제곱 y 그리고 27xy 제곱 4번이 답이 되는군요. 자, 5번 같은 경우 일단 2로 묶어야겠죠. 2로 한번 묶어봅시다. a의 세제곱 마이너스 2로 묶으면 27 27은 3의 세제곱이에요. 따라서 2에 a의 세제곱 마이너스 3의 세제곱 자, 그러다 보니까 2에 a 마이너스 3으로 표현돼야겠죠. 그리고 a의 제곱 플러스 ab 따라서 3a가 될 겁니다. 그리고 b의 제곱 플러스의 9 이렇게 따라와야 합니다. 6이라고 했기 때문에 틀리게 되죠. 답은 4번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7번째 유형입니다. 공통부분이 있는 다항식의 인수분해에 대한 형태인데요. 자, 공통부분이 있는 다항식 같은 경우 공통부분을 적당한 문자로 치환을 했던 거 기억나실 겁니다. 자, 지금 x의 제곱 플러스 2x가 공통부분인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이들을 a라고 한번 치환해보고 접근하고자 합니다. 자, A로 한번 치환해 볼게요. 자, 그럼 a-2 이렇게 보일 거고요. 이쪽은 a-6 맞죠? a-6에다가 3을 더한 식이 됩니다. 자, 이를 전개하게 되면 a의 제곱 마이너스 6a, 2a, 8a가 될 거고요. 6이 12 플러스 12에서 3 더한 15로 표현이 되겠네요. 자, 이 식은 인수분해하면 5 곱하기 3, 15여서 마이너스 붙은 결과다 보니 a에서 5를 뺀 것과 a에서 3을 뺀 두 개의 다항식으로 곱하기 처리가 가능하며 이때 a를 복원시켜 주게 되면 자, a가 x제곱 플러스 2x였습니다. x의 제곱 플러스 2x에서 5를 한번 빼야 되고 자, x의 제곱 플러스 2x에서 3을 한번 빼면 됩니다. 자, 이쪽은 인수분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5 곱하기 1로 2를 만들어낼 수 없죠. 자, 3 곱하기 1이 3이 되며 마이너스가 1로 가면 인수분해는 더 진행이 됩니다. 자, x의 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5와 x 플러스 3 곱하기 x 마이너스 1로 표현 가능하죠. 자, 인수가 아닌 것을 묻고 있습니다. 이거 인수 맞죠? 자, x 플러스 2는 인수가 될 수 없지 않습니까? 인수가 아닌 것은 2번이 되어야겠네요. 자, 이것도 인수가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요만큼 곱해진 것이 표현되다 보니 4번도 인수임을 확인할 수 있고요. 5번도 여기 있다 보니 인수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으로 확정됩니다. 자, 비슷한 문제 이어서 볼게요. 250번 문제입니다. 다항식 주어져 있고 다항식이 적당한 인수분해로 표현되어 있을 때 상수, 미정계수 구하는 문제죠. 결국은 이 다항식을 인수분해 해달라는 얘기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봅시다. 자, x의 제곱에 자, 일단은 x의 제곱 플러스 4x x의 제곱에 플러스 4x 플러스 3 있고요. x의 제곱 플러스 12x 플러스 35 플러스 12x 플러스 35가 있고 15가 더해져 있는 식입니다. 자, 이들을 전개하기 전에 먼저 인수분해를 먼저 해봅시다. 3, 1은 3, 둘 다 풀었으면 되고 7, 5, 35 해서 둘 다 풀었으면 됩니다. 즉 x 플러스 3, x 플러스 1, 그리고 x 플러스 7, 그리고 x 플러스 5. 자, 이렇게 4개가 곱해져 있는 상태에서 15가 더해져 있는 이러한 구조입니다. 많이 본 거 아닙니까? 예, 짝을 잘 지어서 전개하면 공통부분이 보인다는 얘기가 돼요. 자, 어떻게 짝을 지어야 되는지 확인해 보면 3하고 5하고 만나면 8 되는 거, 1하고 7하고 만나면 8 되기 때문에 이들끼리 짝을 지어서 전개해야겠죠. 자, 먼저 이 둘을 전개해 봅시다. 그러면 x의 제곱, 예, 그러면 8x가 보일 거고요. 5, 3, 15가 따라오겠네요. 이렇게 표현될 거고, 자, 이쪽은 x의 제곱 플러스 여전히 8x 보일 거고 7일은 7, 그래서 7을 더한 식으로 곱하기 처리 가능하며 여기 15가 따로 더해져야겠죠. 같은 식이 됩니다.
자, 그리고 공통부분 x의 제곱 플러스 8x가 보입니다. 그들을 적당한 문자 치환합시다. 자, 그러면 a 플러스 15와 a 플러스 7로 분해가 되고 또 한 번 15가 더해진 이런 구조로 만들어지겠네요. 자, 전개하시는 거예요. 그럼 a의 제곱 15하고 7하고 더하면 22가 되는군요. 22에 a가 되고, 자, 15 곱하기 7, 7은 7, 7, 5, 35, 105가 나오네요. 자, 105. 105에서 15를 더합니다. 15를 더하면 120이군요. 이렇게 표현됩니다. 자, 다시 이를 한번 다시 인수분해를 해야 되는데, 인수분해 하게 되면, 자, 이쪽은 12 곱하기 10으로 표현되죠. 둘 다 플러스 값으로 계산되다 보니 두 개 더하면 20이 나오는 게 분명하죠. 따라서 a 플러스 12와 자, a 플러스 10으로 인수분해가 됩니다. 자, a를 다시 이제 복원시켜 주는 거예요. x제곱 플러스 8x였죠. 따라서 x의 제곱 플러스 8x 그리고 11을 더합니다. 그리고 x의 제곱 플러스 8x 그리고 10을 더합니다. 더 이상 인수분해 되는지 확인 더 하셔야 돼요. 자, 이쪽은 2 곱하기 6 되어서요. 8로 표현 가능하고요. 이거는 2 곱하기 5 안 되죠. 8. 따라서 한 번 더 인수분해 가능하네요. x 플러스 2하고 x 플러스 6으로 인수분해 가능하고 이쪽은 x의 제곱 플러스 8x 자, 플러스 10이 되어야 합니다. 자, 이 결과를 이용해서 a, b, c를 구하고자 합니다. 그럼 a는 2가 돼야 되고요. b는 6이 돼야 되고 자, C 값은 8이어야 됩니다. 그 세 개를 더하는 것이 목적이었죠. 답은 16이 되어야겠네요. 2번이죠. 자, 18번째 유형입니다. x 4제곱이 들어가 있는 식이요. 자, 보기차식이라고 했던 거죠. 보기차식의 인수분해는 일단 치환으로 한번 접근해 볼게요. 자, x의 4제곱 마이너스 5x제곱 플러스 4를 인수분해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x의 제곱을 t라고 한번 a라고 한번 설정해 볼까요? 라 두자. 자, 두면 a의 제곱이 될 겁니다. 이쪽은요. 마이너스 5a가 될 것이고요. 자, 플러스 4 처리되겠죠. 너무나 자연스럽게 인수분해가 잘 됩니다. 따라서 이 식은 a-4와 a-1로 표현되겠네요. 자, a가 뭐였습니까? x의 제곱이었지 않습니까? 따라서 x의 제곱의 마이너스 4와 x의 제곱의 마이너스 1로 표현될 것이고 그들을 한번 다시 합차 공식에 의해서 인수분해를 하게 되면 x-2하고 x 플러스 2하고 분해될 것이고 x-1과 x 플러스 1로 이렇게 표현이 되겠네요. 자, 이것이 인수분해된 결과입니다. 자, ABCD 대소 비교를 잘 보시면요. 어떤 게 A인지를 확인할 수 있게 돼요. 자, 얘가 가장 작다고 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숫자를 순서대로 쓰면 마이너스 2가 있고 마이너스 1도 있고 1도 있고 2도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따라서 얘가 A가 되고요. B, C, D가 됩니다. 자, 지금 묻고 있는 것은 AD와 BC의 곱의 합을 물어봤어요. 그럼 마이너스 4가 되고 이것은 마이너스 1이다 보니 마이너스 5가 최종 답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답은 마이너스 5가 되어야겠죠. 자, 비슷한 문제입니다. 252번 문제. x 4제곱 마이너스 x제곱 y제곱 마이너스 12y의 4제곱 인수분해 하는 겁니다. 자, 마찬가지로 x의 제곱을 라지 a라고 두고 y의 제곱을 라지 b라고 둡시다. x의 제곱을 a라고 설정, y의 제곱을 b라고 이렇게 설정할게요. 자, 그럼 주어진 식은 이렇게 바뀌겠네요. a의 제곱 될 거고요. 마이너스 ab 될 거고 마이너스 12b제곱 이렇게 표현되겠죠. 자, 그러면 이쪽이 12라는 숫자는 4 곱하기 3으로 표현되겠죠. 4b 곱하기 3b로 표현될 것이고요. 마이너스를 이쪽을 데려가면 되겠네요. 여기는 a가 될 거고요. 이렇게 곱해서 그들을 더하면 마이너스 ab로 표현되겠죠. 따라서 이 식은 a-4b와 a 플러스 3b로 잘 분해됩니다. 자, 다시 ab를 이제 복원시켜 주는 겁니다. a가 x제곱이었죠. x제곱. b가 y제곱이었었어요. 그럼 4y제곱 x의 제곱 다시요. 이쪽에 x의 제곱이 될 거고 플러스
3y의 제곱 이렇게 표현되어서 이쪽은 더 이상 인수분해 안 됩니다. 이것만 다시 한 번 더 합차 공식에 의해서 인수분해하게 되면 x-2y 곱하기 x 플러스 2y로 표현될 것이고 나머지 거 그냥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x의 제곱 더하기 3y 제곱 이렇게 하면 인수분해가 다 된 거죠. 자, 인수가 아닌 것을 묻고 있습니다. 요거 1번은 인수가 맞고요. 2번도 인수가 맞고, 자, 인수가 아닌 것 찾고 싶은 거예요. 5번도 여기 보이죠? 예. 4번도 보이네요. 답은 3번임을 확인할 수 있죠. 자, 19번째 유형입니다. 문자가 여러 개인 다항식의 인수분해. 자, 이쪽 파트는 핵심이 내림차순 정리입니다. 내림차순 정리. 자, 내림차순 정리해서 어떠한 인수분해 공식을 적절히 이용하고자 합니다. 자, 254번 문제를 풀어보면서 어떻게 접근하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주어진 이 다항식을 x에 관한 내림차순으로 한번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x의 제곱이 있을 거고요. x가 있는 것은 여기와 여기. x로 묶으면 2y 플러스 3 나오죠. 그래서 2y 플러스 3으로 처리하면 되고 나머지는 x가 없습니다. 마이너스 3y 제곱, 3y의 제곱에 자 플러스 5y 이거 보이고요. 자, 숫자로 2로 따라오고 있네. 이렇게 표현됩니다. 자, 그래서 이걸 x에 관한 2차 방정식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마치 상수 같은 느낌 받으시면 됩니다. 자, 이걸 곱하기로 표현하려다 보니 인수분해가 필요하군요. 따라서 요거 먼저 인수분해 해볼게요. 자, 마이너스로 묶어볼까요? 그럼 3y 제곱 마이너스 5y 자, 마이너스 2로 이렇게 표현될 것이고 3 곱하기 1은 3, 2 곱하기 1은 2. 안 되네요. 자, 2를 아래에 씁시다. 이렇게 해요. 6에서 1 빼면 마이너스 5죠. 마이너스 1로 가져가면 마이너스 6에서 1을 더한 마이너스 5가 분명하네요. 자, 마이너스로 묶어버리면 3y 플러스 1과 자, y 마이너스 2로 이렇게 인수분해가 됩니다. 즉, 이 식을 다시 한번 쓰게 되면 x의 제곱에 플러스 2y 플러스 3의 x 그리고 마이너스 처리를 해서 3y 플러스 1과 2y y 마이너스 2 y 마이너스 2로 이렇게 처리될 겁니다. 자, 이는 곱하기로 표현됐다 보니 3y 플러스 1과 자, y 마이너스 2로 이제 분해가 잘 되고 마이너스를 누가 데려갈지를 결정하셔야 됩니다. 자, 곱했을 때 이 모양이 나와야 돼요. 그러면 2y가 플러스 값으로 나오다 보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가져가면 두 개를 곱하면서 자연스럽게 이 식이 얻어짐을 확인할 수 있죠. 자, 따라서 이 식은 결국 뭡니까? x 플러스 3y 플러스 1 3y 플러스 1이라는 인수와 그리고 x 마이너스 전개하면 y가 있을 거고요. 플러스 2 이렇게 두 개의 인수의 곱으로 표현되겠네요. 자, 이때 이 녀석이 의미하는 게 뭔지를 확인하면 얘입니다. 여기 상수항이 이거든요. 자, 글을 잘 관찰해 보시면 a의 값은 3인 것 확인 가능하고요. b의 값은 1인 것도 확인 가능합니다. 자, c의 값은 마이너스 1이 돼야겠죠? 따라서 c는 마이너스 1. 여기서 요구하고 있는 것은 a 더하기 b에서 c를 빼고자 합니다. 3에서 1을 더한 후 마이너스 1을 뺐다는 얘기는 1을 더했다는 얘기로 보셔야겠죠. 따라서 최종 결과는 5가 되어야 합니다. 자, 257번 문제입니다. 좀 복잡해 보이는 다항식의 인수분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 a제곱 b 더하기 c, b제곱 c 더하기 a, c제곱 a 더하기 b 2배의 a, b, c. 자, 이렇게 식 자체가 a, b, c 이런 식으로 순환의 구조를 가지고 있는 그런 대표적인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런 문제는 a에 관한 또는 b 또는 c 어떤 문자든 상관은 없습니다. 한 문자를 결정 후 그들을 내림차순 정리가 우선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죠. 자, 내림차순 정리가 우선입니다. 자, 내림차순 정리를 a 기준 잡아서 접근해 볼게요. 자, 여기 a제곱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a의 제곱의 개수는 b 플러스 c로 이렇게 설정하면 돼요. 그리고 a는 이렇게 하면 a 만들어지고요. 이렇게 하면 a가 보이죠? 여기도 a가 보이네요. 따라서 플러스 여기는 b제곱, 여기는 c제곱, b의 제곱 플러스 c의 제곱이 있고요.
여기는 A로 묶으면 2BC 나오네요. 2BC 이렇게요. 그리고 A로 지금 묶었습니다. 나머지는 A가 없는 상수 취급되는 거죠. 이렇게 전개하면 B제곱 C. 자, 이렇게 전개하면 C제곱 B입니다. C의 제곱 B. 근데 이들도 BC로 묶을 수 있어요. 자, BC로 묶어버리면 B 플러스 C가 얻어집니다. B 플러스 C가 얻어져서 여기를 상수 취급돼서 더하면 되겠죠. BC에 B 플러스 C 이렇게 표현 가능하고, 자, 요거 인수분해 가능하죠. 이거는 B 플러스 C를 제곱한 식이 됩니다. 요거만 보시면요. 따라서 이 식은, 자, B 플러스 C A의 제곱 더하기 B 플러스 C의 제곱 A 더하기 BC의 B 플러스 C 이렇게 표현되겠죠. 또한 공통인수 B 플러스 C가 지금 보입니다. 그래서 한 번 더 B 플러스 C로 묶을 수 있겠죠. 그래서 B 플러스 C로 묶어버리면 A의 제곱, 여기는 하나만 묶였기 때문에 자, B 플러스 C의 A 이렇게 표현될 거고요. 여기는 BC 이렇게 표현 가능하겠죠. 자, 또한 BC로 분해가 잘 되어서 여기는 AA 분해 잘 되고 이렇게 곱하고 더하면 요 안에 것이 나오는 것도 분명하죠. 따라서 최종 결과 B 플러스 C에 A 플러스 B, A 플러스 C, A 플러스 B와 A 플러스 C로 자, 인수분해가 가능합니다. A, B, C 그들을 더한 형태의 곱이 표현되겠죠. 5번이 답이겠네요. 자, 유형 20번입니다. 20번째 유형이요. 인수정리를 이용한 다항식의 인수분해입니다. 자, 인수정리가 뭐였습니까? 인수분해를 하기 위한 정리였죠. 또 나머지가 영인 정리였습니다. 자, 이런 인수정리를 이용하여 나머지가 즉 영인 정리, 나머지 정리를 이용하여 인수분해를 어떻게 하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258번 문제. 자, 4차 다항식 주어져 있어요. 이를 인수분해 하라. 이런 얘기로 이해하셔야겠죠. 자, 그럼 적당히 x값 들어갈 자리에 뭘 대입해서 0 되는 걸 찾고자 합니다. 그때 상수항을 먼저 바라보시는 겁니다. 이 상수항의 약수가 후보라고 보시면 돼요. 자, x 대신에 1 한번 집어넣어 볼게요. 자, 1을 대입하게 되면 1 집어넣으면 1 될 거고 2 빠지고 2를 더하고 다시 1을 빼고 6을 뺍니다. 0이 되지 않습니다. 즉 인수정리를 사용할 수 없다는 얘기가 돼요. 자, 마이너스 1 한번 대입해 볼게요.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1,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플러스 2, 그 다음에 플러스 2,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플러스 1, 마이너스 6 되어서 0 됩니다. 그 말은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서 0 됐다는 얘기는 이 식이 x 플러스 1을 인수로 가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돼요. 그리고 4차 하다 보니까 3차가 뭐가 곱해지겠죠. 그러면 이 3차를 조립제법을 이용해서 찾아보시는 겁니다. 자, 조립제법 써볼게요. 1, 마이너스 2, 개수만 가져오는 거죠. 자, 요 2 있고요. 여기 마이너스 1 있고, 마이너스 6 이렇게 가져와서, 자, 마이너스 1이 근이었어요. 마이너스 1이 0으로 만드는 x값이었어요. 자,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내리고, 곱하면 마이너스 1, 더하면 마이너스 3, 곱하면 3이죠. 더하면 5가 될 거고요. 곱하면 마이너스 5, 더하면 마이너스 6, 곱하면 6이 되어서 당연히 나누어 떨어집니다. 자, 이 식과 관련된 것을 써보시는 거예요. x의 세제곱 될 거고 마이너스 3, x의 제곱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5x, 자, 마이너스 6으로 이게 분해가 됩니다. 여전히 이 3차 다항식에서 다시 한번 x 들어갈 자리에 특정한 값을 집어넣어 보는 겁니다. 자, 아까 1을 집어넣었을 때 0이 안 됐다 보니까 1을 집어넣을 필요 없고요. 마이너스 1도 다시 한번 대입해 봅시다. 자, 마이너스 1 다시 한번 대입해 봤어요. 그럼 마이너스 1 될 것이고, 마이너스 3 될 것이고, 자, 마이너스 5 될 것이고요. 마이너스 6 되어서 0 되지 않습니다. 자, 그럼 x 대신에 이제 2를 한번 대입해 볼까요? 2 대입하면 8 되겠죠? 2 대입하면 4, 3, 12, 마이너스 12 될 거고요. 2 대입하면 플러스 10. 자, 마이너스 6 이렇게 표현되어서 이쪽은 18, 이쪽도 18, 플러스 18, 마이너스 18. 그래서 0 되는군요. 즉 x가 2라는 것을 0으로 잡고 있다. 그 얘기는 이 식이
x-2라는 다항식을 인수로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주어진 다항식 더 이어서 쓰면 x 플러스 1 있고요. 자, x-2가 이렇게 보일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뭔가 2차식을 찾으시면 돼요. 자, 조립제법을 사용할 수도 있고요. 또 제가 3차식은 어떻게 접근하는 게 더 빠르다고 했는지 생각해 보세요. 자, x세제곱 나와야 합니다. 그럼 x제곱이 필요한 거예요. 자, 상수 마이너스 6이라면 여기가 마이너스 플러스 3이면 되겠죠. 요 1차만 찾으면 됩니다. 자, 그럼 2차를 관찰해 볼 건데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2x제곱 돼요. 자, 이렇게 곱했을 때 마이너스 3x제곱 나오려면 마이너스 x가 있으면 되겠죠.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x제곱,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2x제곱, 둘이 더하면 마이너스 3x제곱이다 보니 이렇게 표현됩니다. 자, 그게 조금 어려우신 분들은요, 어쩔 수 없이 조립제법을 사용하셔야 됩니다. 여기 1 될 거고요. 여기 마이너스 3 될 거고요. 플러스 5 될 거고, 여기 마이너스 6 될 겁니다. 자, 지금 x 들어갈 자리에 2를 대입해서 0 됐죠? 그럼 2로 조립제법 처리하고자 합니다. 1을 내리면 1 될 거고, 곱하면 2가 되고, 더하면 마이너스 1, 곱하면 마이너스 2, 더하면 3 될 거고요. 곱하면 6이 되어서 0 되는 거 분명하죠? 자, 이것을 표현한 식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따라서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3으로 인수분해가 잘 되는 거죠. 자, 이제 개수 비교만 남았습니다. 자, x-1은 여기 보이고요. 자, 여기가 이것에 해당하므로 a 값 찾았죠. a 값은 1입니다. a 값이 1 나왔고요. 그리고 b, c를 구하래요. b는 마이너스 1. 자, c는 3이 되어야겠네요. 따라서 a에서 b를 빼라. 그럼 2 되고 3을 더하라. 그럼 5가 최종적인 답임을 할 수 있죠. 자, a-b 플러스 c의 값은 최종적으로 5가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자, 259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4차 다항식의 인수가 아닌 것을 물어봤어요. 자, 이 주어진 4차 다항식의 상수항이 마이너스 6이죠. 그것의 인수를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약수가 1, 2, 3, 6이다 보니까 하나씩 대입해서 0 되는 걸 찾고자 합니다. 그게 인수정리였죠. 인수정리. 자, 인수정리에 의해서 x 들어갈 자리에 1 한번 대입해 볼게요. 자, 1 집어넣게 되면 2-5에다가 8을 빼고 17을 더하고 6을 뺍니다. 0 되는지 확인하시는 겁니다. 자, 양수값으로는 19가 나오고요. 음수값으로도 19가 나오네요. 0 됩니다. 따라서 주어진 요식은 자, 기본적으로 x-1을 인수로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 뒤에 3차 식이 나오겠죠? 그러면 해야 될 것은 조립제법을 빠르게 써보시는 겁니다. 자, 이쪽에 2가 있고요. 여기는 마이너스 5가 있고, 자, 개수 마이너스 8, 개수 17, 그리고 마이너스 6 이렇게 될 거고, 자, 여기서 0 되는 x값 1을 쓰시는 것도 놓치면 안 됩니다. 마이너스 1 쓰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자, 2를 내리고요. 곱하면 2가 되고, 더하면 마이너스 3, 곱하면 마이너스 3, 더하면 마이너스 11, 곱하면 마이너스 11, 더하게 되면 6 될 것이고, 곱하면 6이 되어서 최종 더하게 되면 0이 되는 거 분명합니다. 나눠 떨어지겠죠. 따라서 2x의 세제곱, 마이너스 3x의 제곱, 마이너스 11x, 마이너스 11x, 플러스 6 이렇게 되겠죠. 자, 한 번 더 이 식을 다시 6의 약수를 대입해서 이걸 찾고자 합니다. 자, 1 한번 집어넣어 볼게요. 다시 여기다가 x 대신에 1을 한번 집어넣어 봅시다. 그러면 2 빼기 3 빼기 11 더하기 6, 0 안 되네요. 자, x 대신에 마이너스 1을 한번 대입해 볼까요?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3, 플러스 11, 플러스 6 되어서 여전히 0 되지 않습니다. 자, 2 대입해 봅시다. 2를 대입하면 16이 될 거고요. 2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22, 플러스 6 하면 양수값은 22, 틀렸네요. 0 안 됩니다. 자, 마이너스 2도 대입해 보시는 거예요. 마이너스 2 대입하면 16, 마이너스 16인가요? 그리고 마이너스 2 대입하면 마이너스 4, 3, 12, 마이너스 2 대입하면 플러스 값으로 22.
상수는 6 따라오고요. 양수값은 28, 음수값도 28, 0이 분명합니다. 자, 조립제법을 한번 다시 사용해야겠네요. 조립제법을 사용합시다. 자, 2에 마이너스 3에 여기 마이너스 11 그리고 6 0되는 x값은 자 2였죠. 마이너스 2였었어요. 내리고 곱하고 마이너스 4 더하면 마이너스 7 곱하면 14 더하면 3 곱하면 마이너스 6 되어서 0이 됩니다. 자, 그런 이 식은 다시 x 마이너스 1이 원래 있었고 x 플러스 2를 인수로 가지고 있어야 하며 이 식이 최종적으로 곱해진 식이 됩니다. 뭐였죠? 2x 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7x 그리고 플러스 3 이렇게 표현되겠죠. 자, 이거 다시 한번 인수분해 되는지 보시는 거예요. 자, 이쪽은 2 곱하기 1이고 이쪽은 3 곱하기 1로 표현되고요. 둘 다 마이너스를 가져간다면 마이너스 6, 마이너스 1 돼서 한 번 더 인수분해가 되는군요. 자, 최종적으로 x 마이너스 1, x 플러스 2가 되고 자, 2x, x 마이너스 3 한 번 더 써볼게요. 그리고 2x 마이너스 1 이렇게 최종적으로 인수 분해된 결과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인수가 아닌 것을 찾는 거예요. 예, 답은 2번이겠죠. 2번임을 확인할 수 있어요. 자, 21번째 유형 삼각형 모양을 판단하는 겁니다. 삼각형 모양 판단하는 기본적인 형태는 세 가지 정도를 기억하라고 했죠. 자, A와 B와 C가 같은 정삼각형 그리고 두 변의 길이가 같은 이등변 삼각형에 있고 A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은 C의 제곱을 만족하는 피타고라스 정리를 만족하는 직각 삼각형을 그 예로 들었죠. 자, 262번 문제 볼게요. 삼각형 세 변의 길이 ABC에 대하여 등식이 성립합니다. 자, 어떠한 삼각형인지를 찾는 문제입니다. 자, 기본적으로 A의 제곱 마이너스 AC 마이너스 B의 제곱 플러스 BC가 0을 만족하는 이 식에서 자, 공통인수가 보이지 않습니까? 이거 한번 볼게요. A로 묶어볼게요. 그럼 A 빼기 C 보이겠죠? 자, 이쪽은 마이너스 B로 한번 묶어볼까요? 마이너스 B로 묶었습니다. 그러면 B 마이너스 C 나옵니다. B 마이너스 C. 이거 0 되는데 더 이상 인수분해가 안 돼요. 즉, 이건 도움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다르게 한번 접근해 봅시다. 자, A의 제곱 빼기 B의 제곱이 있다 보니까 A의 제곱 빼기 B의 제곱을 좀 가깝게 이렇게 표현하고요. 이쪽은 AC, BC다 보니까 C로 묶을게요. 자, 마이너스 C로 한번 묶어볼까요? 그럼 이쪽은 A가 될 거고요. 이쪽은 마이너스 B가 되는군요. 그럼 이쪽에 A 빼기 B가 보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0 된다고 했기 때문에 한번 A 더하기 B와 A 빼기 C로 분해가 잘 됩니다. A 빼기 B가 되겠죠? 빼기 C에 A 빼기 B는 이제 0을 만족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A 빼기 B로 공통인수를 한번 다시 묶을 수 있지 않습니까? 자, A 빼기 B로 묶으면 이쪽은 A 플러스 B가 있을 거고요. 이쪽은 C가 이렇게 처리가 되어서 0 되어야 합니다. 자, 이것을 만족하기 위한 첫 번째는 A와 B가 같은지 또는 두 번째 A 더하기 B라는 녀석이 C를 만족하든지 이거 아닙니까? 자, 삼각형의 결정 조건에서요. 두 변의 합이 다른 한 변과 같아서는 안 되죠. 따라서 A와 B가 같아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4번이 답이 되어야 함을 확인할 수 있죠. 자, 263번입니다. 세 변의 길이를 ABC라고 이렇게 설정해 놓고 A의 제곱 플러스 C의 제곱 마이너스 2AC 플러스 AB 마이너스 BC가 0을 만족할 때 그 삼각형이 어떠한 삼각형인지를 묻고 있어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A의 제곱 플러스 C의 제곱 마이너스 2AC 보이잖아요. 이 녀석이 뭡니까? A 빼기 C의 제곱을 이야기하겠죠. A 빼기 C의 제곱이 앞의 식을 얘기하게 되고요. 이 뒤쪽은 B로 한번 묶어봅시다. B로 묶게 되면 플러스 B로 묶게 되면 A 빼기 C 보이는군요. 자, 0 만족할 거예요. 자, 마찬가지로 공통인수 A 빼기 C가 보이다 보니 A 빼기 C로 식을 묶어 봅시다. 이쪽은 A 빼기 C가 한 번 더 나오게 되죠. A 빼기 C가 나올 것이고 더하기 B 처리되어서 자, 이것이 0 돼야 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첫 번째 이것이 0 되거나 두 번째 이것이 0 되는 상황으로 이해할 수 있겠죠. 자, 마찬가지로 첫 번째는 A와 C가 같아지는 상황이 될 거고요. 두 번째는
A 플러스 B가 넘기면 C제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삼각형 결정 조건에 만족하지 않다 보니 자, A와 C가 같은 삼각형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답은 5번이 되어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자, 264번입니다. 세 변의 길이를 A, B, C라고 설정하고 A의 4제곱 마이너스 B의 4제곱 플러스 C의 4제곱에다가 2배의 A의 제곱, C의 제곱을 더한 결과가 0을 만족한다고 합니다. 이때 삼각형의 넓이를 묻고 있어요. 자, 이 식을 인수분해 하셔야겠죠. 자, 봤더니 A의 4제곱 보이고요. B의 4제곱, 그리고 이 A제곱, C제곱이 보입니다. 물론 복 2차식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자, 일단 A의 제곱이라는 것을 라지 A라고 두고요. B의 제곱을 라지 B라고 두고요. 자, C의 제곱을 라지 C라고 이렇게 설정을 하고 다르게 한번 접근해 봅시다. 자, 그럼 주어진 식은 이렇게 바뀔 겁니다. 자, 스몰 a 4제곱은 라지 A의 제곱이 되겠죠. 같은 이유로 라지 B 제곱이 빼기로 표현될 것이고 플러스 라지 C의 제곱 이렇게 보일 겁니다. 플러스 2배의 라지 A, 라지 C 이렇게 표현되겠죠. 이것이 0 되어야 합니다. A의 제곱 플러스 C의 제곱이 2AC가 눈에 확 들어오셔야 됩니다. 따라서 이 값은 A 더하기 C, A 더하기 C 전체를 제곱한 식에 자, B 제곱의 값이 빠지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럼 합차 공식에 의해서 앞에 거 빼기 뒤에 거, 앞에 거 더하기 뒤에 거로 표현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A 플러스 C 더하기 B에다가 A 플러스 C 빼기 B로 자, 인수분해가 잘 됩니다. 자, 이제 식을 복원해 줘야겠죠. 자, 주어진 식이 A의 제곱이었고요. C의 제곱이었고, 그리고 B의 제곱 이렇게 표현될 거고요. 아이쿠, B의 제곱 이렇게 표현될 것이고요. 여기는 A의 제곱 플러스 C의 제곱에 마이너스 B의 제곱으로 표현되어서 그들이 0을 만족해야 합니다. 자, 삼각형 세 변의 길이다 보니 세 변의 길이의 합의 값은 절대로 0이 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쪽이 0이 됨을 확인할 수 있게 되고요. A의 제곱 플러스 C의 제곱은 자, B의 제곱을 만족하는 피타고라스 정리를 만족하는 직각 삼각형이 됨을 확인할 수 있죠. 물론 빗변의 길이는 B가 돼야 되고요. 누군지 모르겠지만 여기가 A, 여기가 C쯤 잡으면 되겠네요. 어쨌든 AC가 직각을 끼고 있는 두 변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넓이를 구하는 문제는 A에 C를 곱한 후 반으로 나누면 되겠죠. 답은 3번이 되어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자, 22번째 유형입니다. 식의 값을 구하는 문제인데요. 265번이요. x 플러스 y가 4를 만족하고 xy가 2이군요. 그럴 때 x는 4제곱 플러스 x제곱 y제곱 플러스 y의 4제곱의 값을 묻고 있습니다. 자, 이 식을 먼저 간소하게 처리를 먼저 하셔야겠죠. 자, 이게 x의 제곱이 있고 플러스 xy가 있고 자, 플러스 y의 제곱 복 2차식의 형태다 보니 x의 제곱을 라지 x, y의 제곱을 라지 y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식에서 얘를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기 위해서 x의 제곱에다가 2배의 xy 그리고 플러스 y의 제곱으로 처리해 주고요. 자, 한번 xy를 더했기 때문에 xy를 한번 빼서 접근합시다. 자, 그러면 얘는 x 플러스 y 전체를 제곱한 식이 될 거고 이쪽은 x, y 이렇게 표현될 거란 얘기예요. 그리고 다시 한번 복원시켜 봅시다. 그러면 여기는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이 될 거고요. 그 전체의 제곱으로 표현되겠죠. 자, 이쪽은 x의 제곱, y의 제곱이다 보니 x 곱하기 y 전체의 제곱으로 표현되겠죠. 자, 따라서 합차 공식에 의해서 한 번 더하고 한 번 뺀 식으로 곱하기 처리해 봅시다.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 플러스 xy 것과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에 마이너스 xy 이렇게 표현 잘 되겠죠. 자, 결국은 요것을 묻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주어진 식을 이용해서 제곱의 합을 구해낼 수 있더란 얘기입니다. 여기서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이 어떻게 표현됩니까? x 플러스 y의 제곱에서 2배의 xy를 빼서 접근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즉, 두 개의 합은 xy 합은 4가 될 거고요. 제곱은 16이 됨을 확인할 수 있고요. 자, 곱한 것이 2라고 했기 때문에 4를 빼어야 합니다. 따라서 12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고요.
자, 계속해서 계산하면 얘가 12라고요. 12에서 저 2를 더하고 있습니다. 2를 더하고 한 번은 12에서 자, 2를 뺀 값으로 접근 가능하죠. 따라서 14 곱하기 10이다 보니 자, 140이 답이 되어야겠죠. 답은 2번이군요. 자, 267번 문제입니다. a 빼기 b 3 플러스 루트 3 주어져 있고요. c 빼기 a 주어져 있습니다. 3 빼기 루트 3이요. 자,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 느낌 받으시면 돼요. c 빼기 a 주어져 있다. a 빼기 b 주어져 있다. 그러면 a 빼기 c도 구할 수 있겠네요. 뭐 이런 겁니다. 자, 어쨌든 지금 이 주어진 식을 인수분해를 잘 해서 주어진 식을 계산하고자 합니다. 그렇죠? 자, 복잡한 식의 인수분해 a의 내림차순 정리해 봅시다. a 내림 차순 정리를 해볼게요. 자, a가 있는 거, a 제곱이 있는 거 먼저 봅시다. 요거 a 제곱 보이고요. 여기도 a 제곱 보이네요. 그럼 a 제곱으로 묶으면 c 빼기 b가 되죠. c 빼기 b의 a의 제곱 앞에 썼던 겁니다. 자, 그럼 a로 묶어 볼게요. 여기 지금 a가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도 a가 보이네요. 그렇죠? 따라서 a로 묶으면 b제곱 마이너스 c제곱임을 알 수 있죠. 자, b의 제곱 마이너스 c의 제곱임을 알 수 있고요. 나머지 a가 없는 거예요. 요 두 개 남아 있습니다. 요 두 개. b, c로 묶을 수 있겠죠? 자, b, 자, c로 묶음 처리하면 c 빼기 b가 얻어지는군요. c 빼기 b 이렇게요. 자, 다시 한번 c 빼기 b로 한번 묶을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죠. 자, c 빼기 b로 묶기 전에 a의 제곱 합차 공식 한번 써볼게요. 자, b 빼기 c가 보일 거고요. b 플러스 c로 합차 분해되며 a 플러스 bc의 자, c 빼기 b 이렇게 표현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c 빼기 b로 묶어야겠죠. c 빼기 b가 여기 이제 보입니다. 여기 b 빼기 c지만 보를 바꿔야겠음을 알 수 있고요. c 빼기 b로 이들을 묶어 봅시다. c 빼기 b로 묶게 되면 이쪽은 a제곱일 거고요. 이쪽은 마이너스 달고 나오죠. 자, b 플러스 c임을 확인할 수 있고 a가 곱해질 것이며 여기 bc인 것도 확인 가능합니다. 자, 한 번 더 이들이 인수분해가 되어서 bc 마이너스 마이너스 이쪽 a다 보니 결국 요식은 c 빼기 b에 a 빼기 b, a 빼기 b 그리고 a 빼기 c로 표현되겠죠. 이것을 지금 묻고 있습니다. 자, 주어진 식 잘 보시면요. a 빼기 b 나와 있어요. 이게 3 플러스 루트 3이래요. 이 녀석이 3 플러스 루트 3. c 빼기 a 나와 있습니다. 그럼 이거 보고 바꾸면 되겠죠? 이들은 3 루트 3 마이너스 붙어서 나오죠? 3 마이너스 루트 3 이렇게 될 거고요. 자, c 빼기 b가 필요해요. 그럼 단순히 요 식에서 요 식을 빼면 되는 거 아닙니까? a 빼기 b의 값 주어져 있고요. 그리고 c 빼기 a의 값 주어져 있어요. 그냥 그대로 더합시다. 빼지 말고. 더하게 되면 a가 지워지게 되고 c 빼기 b의 값을 뭐 자연스럽게 얻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어진 값을 두 개 더하게 되면 루트 3이 지워지며 6인 것도 확인 가능합니다. 자, c 빼기 b가 6이에요. 여기가 6이 됩니다. 자, 계산 잘 하시면 되겠네요. 6 곱하기 자, 이거 두 개는 켤레가 돼요. 앞에 거 제곱 빼기 뒤에 거 제곱으로 표현됩니다. 자, 앞에 거 제곱은 9 아닙니까? 9에서 루트 3의 제곱인 3을 뺀 것이 되고 자, 부울은 마이너스가 있다 보니 마이너스를 살려 두셔야겠죠. 따라서 마이너스 36이 최종적으로 요구하는 답이 되어야 합니다. 답은 마이너스 36이 되어야겠죠. 자, 23번째 유형이요. 복잡한 수의 계산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인수분해를 이용해서 접근하시면 되겠죠. 자, 77 보이고요. 33이 보입니다. 이 110은 뭡니까? 자, 77이라는 숫자를 뭐 a라고 둡시다. 33이라는 것을 이렇게 b라고 둡시다. 그러면 a 더하기 b가 110 아닙니까? 그럼 주어진 식을 자, 다시 문자로 표현해 보시는 겁니다. 77a라고 했기 때문에 a의 세제곱이 될 거고요. 33을 b라고 했기 때문에 b의 세제곱으로 표현이 되겠죠. 여전히 77제곱 a의 제곱을 말하게 되고요. 플러스 b가 33이었습니다. 따라서 b에다가 여기 a 더하기 b 처리하면 같아지는 거 아닙니까? 자, 이렇게 표현되어서 이들을 적당히 식을 먼저 정리해 봅시다.
자, 위의 식을 인수분해하게 되면요. a-b가 보일 거고요. 그리고 a의 제곱 플러스 ab 플러스 b의 제곱으로 표현될 겁니다. 자, 아래 거 전개하면요. a의 제곱이 있을 거고 ab 그리고 플러스 b의 제곱이 되어서 이게 지워지네요. 따라서 남아있는 것은 a-b의 값만 남아있게 됩니다. a가 얼마였습니까? 77이었었어요. b는 33이었습니다. 따라서 그 결과는 44가 답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답은 2번임을 알 수 있죠. 자, 271번 문제입니다. 인수분해를 이용하여 19의 세제곱 마이너스 7 곱하기 19제곱 마이너스 17 곱하기 19 마이너스 9의 값을 묻고 있습니다. 자, 인수분해를 사용해야 하는 상황인데 지금 주어진 19는 눈에 보여요. 그래서 19는 뭐 적당한 문자로 치환할 수 있게 되는데 자, 마이너스 7, 마이너스 17, 마이너스 9는 같은 문자가 같은 숫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하나만 일단 치환해 볼게요. 자, 19라는 값을 일단 x라고 치환을 해 볼게요. 숫자를 지금 문자로 치환 중에 있습니다. 자, 그럼 주어진 식이 x의 세제곱 마이너스 7x의 제곱이 될 거고 마이너스 17x 자, 마이너스 9 이렇게 표현되겠죠. 자, 이를 fx로 한번 더 볼까요? fx라고 이렇게 설정했습니다. 자, 뭐 하려고 그런 겁니까? 이제 인수정의를 이용해서 인수분해를 시도하려고 합니다. 자, 1 한번 대입해 볼게요. 1 대입하면 1 마이너스 7 마이너스 17에서 9를 뺀 값 0이 되지 않네요. 자, 마이너스 1 한번 확인해 볼게요. 마이너스 1 집어넣게 되면 여기가 마이너스 1 될 거고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7 자,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플러스 17에 자, 빼기 9가 되어서 자,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이거 0 되네요. 그렇죠. 자, 이렇게 되었다라는 얘기는 주어진 fx라는 식이 fx라는 식은 분해가 된다는 얘기죠. 인수분해 x 플러스 1을 인수로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 조립제법을 이용해야겠죠. 조립제법을 이용합시다. 자, 개수 가져와요. 1, 마이너스 7, 마이너스 17, 마이너스 9를 개수로. 자, 여기 x 플러스 1이 0 되는 x 값은 마이너스 1이었습니다. 1 내리고 곱하면 마이너스 1. 자, 더하게 되면 마이너스 8일 거고요. 자, 두 개를 곱하면 8 됩니다. 자, 두 개를 더하면 마이너스 9가 되고, 자, 곱하게 되면 9가 되어서 나누어 떨어지겠죠. 따라서 여기에 있는 식, x의 제곱, 마이너스 8x, 자, 마이너스 9로 표현될 거고요. 자, 9, 1은 9, 마이너스 1로 가면 인수분해가 한 번 더 됨을 알 수 있죠. x 플러스 1 곱하기 x 마이너스 9에서 x 플러스 1로 자, 인수분해가 잘 됩니다. 자, 그러면 x 들어갈 자리에 19를 대입하면 되다 보니까 이 값은 이게 20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x 들어갈 자리에 19, 9를 빼면 10이 되겠고요. 여전히 여기도 20이 되어야겠죠. 따라서 400에서 10 곱한 4000이 답이 되어야 하겠죠. 답은 4000이군요. 자, 277번 문제입니다. 자, px 다항식 주어져 있어요. x세제곱 플러스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입니다. 자, x-k로 나눈 나머지가 있대요. 자, px라는 다항식을 x-k로 나눈 나머지 뭡니까? x 들어갈 자리에 k를 대입하면 되겠죠? 따라서 pk. 자, pk를 직접 구합시다. 그럼 x 들어갈 자리에 k를 대입하는 거예요. 그럼 k의 세제곱 플러스 k의 제곱 플러스 k 플러스 1 이렇게 표현될 거고요. x 플러스 k로 나눈 나머지는 어떻게 구합니까? 자, x 들어갈 자리에 마이너스 k를 집어넣은 p 마이너스 k가 나머지가 되겠죠. 따라서 마이너스 k의 세제곱에 플러스 k의 제곱에 마이너스 k의 플러스 1로 표현될 겁니다. 자, 그 두 개를 더한 것이 8 나오래요. 따라서 두 개를 더하면 k 세제곱 지워지고 k도 지워져서 2배의 k의 제곱에 자, 2를 더한 거요. 자, 그 결과가 8이 돼야 됩니다. 따라서 k제곱은 3인 거 알 수 있죠. k의 제곱은 3이 되고요. 지금 여기 3이라고요. 따라서 p의 x의 값을 뭐로 나누고 있습니까? x-k의 제곱, 즉 x-3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럼 몫이 존재할 거고
자, 나머지 구하는 게 목적이에요. 따라서 나머지 정리에 의해서 나머지는 px, x 들어갈 자리에 3을 집어넣은 p3을 구하면 답 아닙니까? 3을 대입해 봅시다. 그러면 27 플러스 9 플러스 3 플러스 1이 되어서 자 30에 10을 더한 자, 40이 답이 되어야 함을 알 수 있죠. 자, 278번 문제로 갑시다. 당시 fx가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할 때 f의 0의 값을 묻고 있습니다. fx를 x-2로 나누면 나머지가 7이래요. 자, 그럼 요 식은 뭘 주고 있나요? 자, x-2로 나눴기 때문에 f에 2를 대입한 결과 7입니다. 요거 이용하라는 얘기죠. 자, 나조건 봅시다. x 플러스 1로 나눴대요. 나머지 1 되면 됩니다. 그러니 f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한 것이 1입니다. 라는 조건을 주고 있는 거죠. 자, 다조건 보시면요. fx가 이로 2차식으로 나누면 목과 나머지가 서로 같다라고 되어 있어요. 목과 나머지가 서로 똑같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 식을 어떻게 표현하면 되겠어요? 자, fx 뭔지 몰라. 뭔지 모르는데 x-2와 x 플러스 1로 나누게 되면 여기 몫이 존재한다고. 목 qx라고 합시다. 나머지 존재한다고요. 자, 2차식으로 나눴어요. 그럼 나머지 몇 차입니까? 1차 이하의 식이죠. 따라서 자, a의 x 플러스 b라고 자, 이 나머지 rx를 설정했습니다. 그런데 그 rx가 목과 똑같다라고 했기 때문에 qx 또한 뭐가 되죠? ax 플러스 b가 되는 거예요. 식 다시 써볼게요. x-2 있고 x 플러스 1이 있고요. 여기는 ax 플러스 b란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ax 플러스 b가 자, 더해지고 있는 구조입니다. 그럼 공통인수 한 번 더 보이네요. 한 번 더 묶을 수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는 a의 x 플러스 b로 묶게 되면 자, 이쪽에 x-2 곱하기 x 플러스 1에서 자, 1을 더한 식이 얻어지겠네요. 전개하면 이건 나오는 거 아닙니까? 자, 주어진 조건 f가 7, f의 마이너스 1이 1이 됨을 확인해 봅시다. 자, 적용해 보는 거예요. 자, f에 2를 집어넣었더니 7이 나왔다라는 것이 자, 여기다 2를 집어넣는 거예요. 그럼 이거 지워지죠? 1 남고 이거 지금 0입니다. 따라서 여기다 2를 집어넣으면 2a 플러스 b 나오죠? 그 결과가 7 나온다는 얘기로 이해하셔야겠죠. 자, 두 번째 f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한 결과가 1 나온다 했습니다. 자,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얘가 0 되는 거예요. 여전히 1이고요. 여기다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마이너스 a 플러스 b만 남게 되고 그 결과가 1이라 했습니다. 자, 위에 거에서 아래 걸 빼면 3a 나오죠. b는 지워지게 되고 7에서 1 뺀 6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a의 값은 2라는 것이 확정됩니다. a가 2라고요. b는 3이겠군요. b는 3. 자, 그럼 주어진 fx를 자, 확정할 수 있죠. 자, fx의 모습은 이렇게 될 겁니다. x-2, x 플러스 1이 원래 있었고 a가 2, b가 3이다 보니 a가 2, b가 3이다 보니 자, 2x 플러스 3과 자, 2x 플러스 3 이렇게 더하기로 처리되겠네요. 이게 fx의 최종 모습이에요. 자, 뭘 구하는 게 목적입니까? f0을 묻고 있어요. 따라서 f의 0은 자, 마이너스 2 곱하기 1 쓰나마나 0 집어넣으면 3 되죠. 곱하기 3 처리될 거고 0 집어넣으면 3이 더해져야 됩니다. 따라서 마이너스 3이 답이 되어야 함을 알 수 있죠. 답은 1번입니다. 자, 279번입니다. 앞에서 나왔던 문제를 다시 한번 비슷하게 출제를 했습니다. 자, px라는 다항식 주어져 있는데 x-2 제곱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x-1이라고 합니다. 자, 한번 써볼게요. px라는 다항식이 x-2의 제곱으로 나누었습니다. 그럼 몫이 존재하겠죠. ax라고 합시다. 나머지가 x-1이래요. 플러스에 x-1 이렇게 표현될 겁니다. 자, 두 번째 식은 같은 px를 x 플러스 1로 나눴대요. 그럼 x 플러스 1 이렇게 표현될 거고
자, bx 이렇게 몫을 bx라고 합시다. 나머지 7이라고 하네요. 이렇게 표현되겠죠? 자, 여기서 묻고 싶은 문제는 자, 두 개를 곱한 거예요. 곱하게 되면 x-2의 제곱에 x 플러스 1로 나누게 되면, 즉 3차로 나누게 됩니다. 몫이 존재할 거고 그 몫을 qx라고 둘게요. 자, 나머지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3차로 나누게 되면 2차 이하의 다항식이 얻어지겠죠. 따라서 ax의 제곱 플러스 bx 자 플러스 c로 표현이 될 겁니다. 자, 같은 문제였던 거 기억나셔야 됩니다. 자, 주어진 조건은 두 개고 우리가 구하려는 문자는 세 개가 됩니다. 즉, 이 세 개의 문자를 하나의 문자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자, 2차 식으로 나눈 예를 이용하는 거죠. x의 x-2의 제곱으로 식을 다시 한번 나눠 볼게요. 즉, x-2의 제곱으로 나누게 되면 여기는 그대로 x 플러스 1 곱하기 qx로 표현되겠죠. 그러나 이쪽은 x-2의 제곱으로 나누게 되면 x-2의 제곱으로 나누게 되면 몫이 분명히 개수 비교했을 때 같아야 하므로 a가 처리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요만큼이 x-2로 나눈 그 형태가 되고 나머지가 x-1이다 보니 여기 x-1을 처리해야 정확히 요 식과 요 식이 같은 식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x-2로 나누면 실제로 이렇게 되겠죠. x-2의 제곱으로 나누게 되면 자, x 플러스 1에 qx 이렇게 곱해져 있고요. 여기 a만 하나 남게 되고요. 자, 요게 요만큼이 몫이 되고 나머지는 x-1이 되어서 실제로 여기에 있는 몫과 bx는 정확히 같아야겠죠. 지금 a를 구하려고 합니다. 그럼 2를 이용하는 거예요. 자, A 첫 번째 조건에서 P의, 두 번째 조건. 자, 두 번째 조건에서요. 자, P의 마이너스 1을 대입한 결과가 7이었지 않습니까? 실제로 마이너스 1을 여기다 대입해 보시는 거예요. 그럼 얘가 지워지죠. 자, 마이너스 1을 대입해요. 그러면 A 곱하기 마이너스 3의 제곱이다 보니까 9A가 되겠네요. 9A. 그리고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2 이렇게 얻어지겠죠. 여기서 A를 구하라는 얘기랑 같은 거예요. 따라서 2를 넘기고 9로 나누니 A의 값은 1인 것을 알 수 있게 되고요. 나머지를 구하려면 나머지가 뭐였습니까? 이거였어요. 이게 나머지입니다. 따라서 나머지 RX는 A 지금 1 집어넣으면 X-2의 제곱에서 X-1을 더한 결과가 나머지가 되어야 합니다. 자, 이를 전개하면 답이 나오겠네요. x의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와 x 마이너스 1. 자, 처리하게 되면 x의 제곱에 마이너스 3x 플러스 3이 최종적으로 나와야 할 결론임을 할 수 있죠. 자, 답은 2번임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자, 284번 문제입니다. x에 대한 3차식 px 주어져 있어요. 3차식입니다. 자, px 플러스 8은 x 플러스 2 제곱으로 나눠 떨어진다고 합니다. 자, 그럼 px에서 지금 8을 더한 형태를 보시면요. 자, 얘가 지금 x 플러스 2의 제곱으로 나눠 떨어진대요. 몫이 뭔지 몰라서 ax라고 설정했습니다. 자, 밑에 거 p의 x에서 1을 뺐죠. 1을 뺀 결과가 x의 제곱 마이너스 1로 나눠 떨어진대요. 자, 인수분해하면 x-1하고 x 플러스 1로 분해가 잘 됩니다. 몫이 뭔지 몰라서 bx라고 설정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px 플러스 8. 자, 그럼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것은 똑같이 x 대신 마이너스 2를 집어넣으면 p의 마이너스 2의 값 그거 0 된다는 거 아니죠. 8 넘기면 마이너스 8 된다는 거 알 수 있죠. 자, 또한 px-1 양변에 1 또는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요. p에 1을 집어넣은 거에서 1을 뺀 것이 0 된다는 얘기니까 자, p의 1의 값은 1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1도 한번 대입해 볼게요. 그럼 여전히 이것도 0 될 것이고요. 자, p의 마이너스 1 값도 1입니다. 자, 조건이 3개가 주어져 있어요. 근데 px의 값은 3차식 아닙니까? 자, p의 x의 모습은 3차식이다 보니까 자, ax의 세제곱 플러스 bx의
제곱 플러스 cx 플러스 d다 보니까 문자가 지금 4개가 있고 조건은 3개이므로 이렇게 접근하면 답이 안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그러면 여기서 제곱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a의 x라는 값을 이게 지금 px가 3차식이에요. 8을 더한 것 또한 3차식 아닙니까? 따라서 a의 x를 설정합시다. a의 x 플러스 b라고 두자. 이렇게 설정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얻을 수 있는 정보 뭐였습니까? 1을 집어넣으면 p의 1의 값은 1 넘기면 1이 됐고요. 또 p의 마이너스 1의 값 또한 1이 됨을 알 수 있죠. 자, 위에다 집어넣으면 자, 문자 2개이므로 식 2개, px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이거 한번 대입해 볼게요. 자, 위에 식에다가 1을 대입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p의 1에다가 8을 더한 결과는 1을 집어넣었어요. 그럼 9 곱하기, 자, 여기다 1을 집어넣으면 a 더하기 b 아닙니까? 자, p의 1의 값은 1이었다 보니까 그것 값조차 9가 돼야 되고요. a 더하기 b의 값은 1 돼야 됩니다. 자, 이게 첫 번째 식이 되겠고요. 자, 두 번째 마이너스 1을 이 식에 대입하는 거예요. 자, 마이너스 1 대입하면 p의 마이너스 1에다가 8을 더한 결과, 그 결과는 자, 마이너스 1을 대입했어요. 그러면 그냥 ax인데 여기다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마이너스 a 더하기 b가 얻어지겠죠. 그러나 p의 마이너스 1 또한 1이다 보니 9를 만족할 겁니다. 자, 이게 두 번째 식이 되어야겠죠. 자, a, b를 찾으시는 거예요. 자, 1번식과 2번식을 더할까요? 그럼 2배의 b가 나올 것이고 10 되겠죠. 따라서 b의 값은 5인 게 확정되고요. 자, b가 5란 얘기는 a의 값은 마이너스 4로 확정됩니다. 자, 따라서 a의 값을 구체적으로 구할 수 있죠. ax의 값을. 자, 마이너스 4x 플러스 b가 되는군요. 5요. b가 5였으니까 이렇게 표현되겠죠. 자, 그럼 요 식을 다시 가져오는 겁니다. 자, p의 마이너스 3을 지금 궁금해요. 그럼 p의 마이너스 3에서 똑같이 지금 x 들어갈 때 3 집어넣는 겁니다. 자, 8을 더해요. 자, 그 결과가 여기다 똑같이 마이너스 3을 대입하는 거예요. 그럼 이건 1이니까 쓰나 마나 여기다가 마이너스 3을 집어넣으면 12에서 5를 더한 얼마입니까? 17이 되는 거죠. 따라서 p의 마이너스 3의 값은 9가 되어야 함을 알 수 있죠. 자, 그래서 3차식은 a x세제곱 플러스 bx 제곱 플러스 cx 플러스 d인데 문자가 4개이고 주어진 조건은 3개다 보면 그렇게 문제를 풀 수 없다 보니 다른 방법으로 접근해야 함을 인지하셔야 하는 그런 문제로 보시면 되겠죠. 자, 290번 문제입니다. 두 자연수 a, b에 대하여 주어진 식의 값이 자, 245를 만족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a 더하기 b의 값을 묻고 있네요. 자, 자연수 a, b라는 거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 식을 인수분해 한번 시도해 볼게요. a 제곱 보이고요. a 나머지 상수항 a 내림차순 정리해 봅시다. 자, a의 제곱을 가지고 있는 자, a의 제곱으로 뽑아보면 b 나올 거고요. 여기 1 나옵니다. b 플러스 1이군요. b 플러스 1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게 되고요. a가 있는 것은 여기 2b 나오고요. 여기 2 나옵니다. 따라서 2b 플러스 2에 a로 표현되겠죠. 나머지 a가 없는 값 b 플러스 1입니다. b 플러스 1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 결과가 얼마라고 했나요? 245라고 했습니다. 자, b 플러스 1이 공통인수가 됨을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b 플러스 1로 묶을 겁니다. 이렇게 묶어버리면 a의 제곱 나올 거고 여기는 2a 나오죠. 여기는 플러스 1 이렇게 표현되어서 그 결과가 지금 245가 되며 자, 이것도 완전 제곱식이에요. 저 b 플러스 1이 있고요. a 플러스 1의 제곱이 되는군요. 자, 이렇게 곱해진 게 245가 되어야 하고 자연수 a, b에 대해서 그들을 만족해야 한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245를 소인수분해 해보시는 겁니다.
245를 소인수 분해하게 되면 자, 5 한번 써볼게요. 5, 4, 20. 20이 되고 9, 45, 7, 7 이렇게 표현되네요. 뭘 얘기합니까? 자, 요것이 5 곱하기 7 곱하기 7, 7의 제곱으로 표현된다는 얘기다 보니까 얘가 5가 돼야 되고 얘가 7 돼야 됨을 알 수 있죠. 따라서 B의 값은 4로 확정, A의 값은 6으로 확정이 됩니다. 따라서 A 더하기 B의 값은 10이 답이 되어야 합니다. 자, 이를 부정방정식이라고 해요. 부정방정식. 자, 부정방정식이라는 개념은요. 자, 문자가 더 많을 때를 부정방정식이라고 합니다. 특히 부정방정식은 항상 정수 조건이나 자연수 조건이 따라와요. 자연수 조건이 따라와서 그들의 값을 구해낼 수 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a 곱하기 b라는 값이 5를 만족한대요. 그럼 a, b를 만족하는 실수값은 무수히 많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얘가 만약에 자연수란 정보가 있으면요. a가 1일 때 b는 5면 되죠. a가 뭐 5일 때 b는 1이면 됩니다. 뭐 정수 조건까지 확장한다 그러면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까지 고려하면 되겠죠. 플러스일 때는 플러스 5가 될 거고요. 마이너스일 때는 마이너스 5로 처리하면 되겠죠. 자, 이렇게 여러 개의 값이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접근하는 방식을 부정방정식이다라고 합니다. 자, 나중에 다시 한번 학습하게 될 기회가 있을 겁니다. 자, 292번입니다. 삼각형 세변의 길이 ABC 주어져 있고요. 자, 주어진 식이 성립할 때 삼각형의 모양을 결정하는 문제가 됩니다. 자, 이게 식이 좀 복잡하다 보니까 내림차순 정리를 고려할 수 있는데 내림차순보다 먼저 나와야 될 것이 공통인수로 묶는 겁니다. 공통인수로 묶어야 합니다. 묶어. 자, 공통인수로 묶어서 접근할 건데 지금 앞에 있는 A의 세제곱, B의 세제곱은 뭐 일단 인수분해가 되죠. 자, 뒤에 것만 잘 한번 살펴봅시다. 자, 이쪽을 AB로 한번 묶어볼 거예요. AB로 묶어버리면 A 플러스 B 나오죠. 플러스 B가 얻어질 것이고 이 뒤에 것은 C제곱으로 묶어볼게요. 마이너스 C제곱으로요. 마이너스 C제곱으로 묶으면 여전히 A 플러스 B가 나온다는 거 알 수 있죠. 그리고 A세제곱, B세제곱도요. A 플러스 B를 인수로 가지고 있어요. 우리 인수를 많이 해봤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됨을 알 수 있죠. A의 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AB 자, 플러스 B의 제곱 이렇게 표현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지금 더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 이제 A 플러스 B로 이제 묶어낼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졌고요. 그들이 지금 0이 되어야 하는 상황이죠. 따라서 A 더하기 B로 묶어봅시다. 자, 이쪽은 그러면 A의 제곱 마이너스 AB 플러스 B의 제곱이 될 거고요. 자, A 플러스 B로 묶었습니다. 그럼 AB 더하기 처리 되겠죠? 지워지겠네요. 이쪽은 C제곱이 빼기로 이렇게 표현되어서 이들이 0이 되는 그런 구조가 되고요. AB 지워지게 되고 A 플러스 B에다가 A제곱 플러스 B제곱 빼기 C제곱 A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 빼기 C제곱으로 표현된 그 결과가 0 되어야 합니다. 자, 삼각형 세변을 ABC라고 했기 때문에 이거 절대로 0 될 수 없죠. 따라서 이 녀석이 0이 되어야 합니다. 자, 그 말은 A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은 C의 제곱을 만족하는 그러한 삼각형의 모양새가 될 것이고 자, 빗변이 C가 되고요. 직각이 각각 A와 B를 사이에 두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빗변이 C인 직각 삼각형이 답이 되어야 합니다. 자, 296번이요. 두 당식 PQ에 대하여 PX, QX를 자, x-3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 8이라고 합니다. 써볼게요. 자, px에다가 qx를 지금 더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이러한 방식을 x-3으로 나눴다고 합니다. 몫이 존재하겠죠? 뭐 ax라고 둘게요. 나머지 8이랍니다.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자, px, qx를 곱한 방식도 지금 조건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px, qx를 곱한 것을 x-3으로 나눴다고 하네요. x-3으로 나누게 되면 몫이 존재할 건데 그걸 bx라고 하고요. 자, 나머지를
bx라고 하고 나머지를 6이라고 합시다. 6이라고 했네요. 자, 주어진 조건을 보니 자, 이러한 다항식을 x-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구하세요. 이런 문제예요. 자, p의 x 전체를 제곱한 식 플러스 자, q의 x 전체를 제곱한 식 그 다항식을 x-3으로 나누게 되면요. 몫이 존재하겠죠. 몫을 q 썼으니까 뭐 cx라고 둘게요. 자, cx라고 넣었을 때 나머지를 구하는 게 목적입니다. 나머지 r이라고 하고 r을 구해 봅시다. 자, 그럼 양변에 3을 집어넣어야겠죠. 따라서 p의 3의 제곱 플러스 q3의 제곱 q의 3의 제곱 자, 그것이 r임을 알 수 있게 되고요. 자, 이 조건에서는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 볼게요. 자, 똑같이 3을 대입해요. 그럼 p의 3 플러스 q의 3 8이라는 조건을 주고 있고요. 자, 두 번째 식은 똑같이 3을 대입하게 되면 p3과 q3의 곱은 자, 6임을 알 수 있죠. 그런 문제죠. 자, 이건 p라고 하고 q라고 할게요. 자, p 플러스 q의 값이 지금 8이고요. p 곱하기 q의 값이 6을 만족할 때 그럴 때 p의 제곱 플러스 q의 제곱이 얼마게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중이라고요. 자, 그러면 당연히 p 플러스 q의 제곱에서요. 마이너스 2배의 pq로 접근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자, 합이 8이다 보니 64가 되고요. 자, 곱이 6이다 보니 여기서 12를 빼면 되겠죠. 52가 답이 되어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자, 299번 문제입니다. 자연수 n에 대하여 가로의 길이가 n세제곱 플러스 4n제곱 플러스 5n 플러스 2고 세로의 길이가 4n 플러스 4n 직사각형이 있다고 합니다. 자, 이 내부에 한 변의 길이가 n 플러스 1인 정사각형으로 겹치지 않게 빈틈없이 채울 때 필요한 정사각형의 개수를 묻고 있습니다. 자, 지금 한 변의 길이가 얼마라고 되어 있습니까? n 플러스 1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요 식은 n 플러스 1 곱하기 뭘로 표현되겠죠? n 플러스 1 곱하기 자, 가로에 필요한 개수가 표현이 될 겁니다. 뭐 그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n 플러스 1로 나눠달라는 얘기로 이해하셔야겠죠. 자, 마찬가지로 이 값은 자, 똑같은 n 플러스 1이 한 변의 길이다 보니 n 플러스 1에다가 자, 뭐가 곱해지니를 찾으라는 얘기랑 같은 거죠. 따라서 이게 가로의 개수, 자, 이것이 세로의 개수가 되어서 이 둘을 곱한 게 답이 되어야겠죠. 자, 당연히 이쪽은 어렵지 않게 4임을 확인할 수 있게 되고요. 요게 세로의 개수가 되겠죠. 세로의 개수가 될 것이고, 저 가로의 개수 n 플러스 1로 나눠주는 겁니다. 뭐 조립제법 이용하시면 되겠죠. 1, 4, 5, 2 이게 마이너스 1 처리되어서 내리고 곱하면 마이너스 1 더하면 3 곱하면 마이너스 3 더하면 2가 될 것이고요. 마이너스 2가 되어서 0이 됩니다. 따라서 이쪽 식은 n의 제곱에서 플러스 3n 자, 플러스 2가 됨을 알 수 있고요. 이것이 자, 가로의 개수가 되겠네요. 가로의 개수 따라서 필요한 정사각형의 개수는 여기다 4를 곱한 게 답이겠죠. 자, 4에다가 n제곱에 플러스 3n 플러스 2가 답이 되어야 합니다. 자, 인수분해가 되죠. 2 곱하기 1로 인수분해가 되어서요. 얘는 4 곱하기 n 플러스 2 그리고 n 플러스 1을 자, 최종 답으로 채택하시면 됩니다.